지금 남편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그러면 왜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나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무슨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는 도저히 믿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모습하고 다르게 표현된 그런 인간 행동 표현의 그런 복잡성을 지적하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랬겠지만 뉴욕시의 그런 세계무역센터에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폭파 사건을 주도했던 테러리스트의 수장으로 우리가 지목된 그 수염을 기른 선한 얼굴, 오사마 빈 라덴의 그 겉으로 드러난 인상은 매우 인자하게 보이잖아요. 그의 인상은 테러리스트로서의 그런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 것 같은 얼굴은 아니에요. 선비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성격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또는 얼굴 생김새가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응?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 이 사례자도 영권이 질문한 이름인데 마우스가 제가 잘 안 간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이름을 보면 이 땡땡인데 이분은 남자예요. 외국에 나가서 박사 학위를 따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목표했던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녔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차피 객지하고는 인연이 있는 이름이에요. 객지하고는 인연이 있지만 공부하고는 인연이 약해요. 그래서 이분이 30대에서 40대 때 직업군인으로 있었대요. 직업군인으로. 그래서 내가 이분은 객지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 맞아요. 직업군인으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도와다녔대요. 우리가 군인은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처럼. 그래서 이분이 부인하고 10년 이상 따로 떨어져 살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요 이름에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어때요? 4, 9, 3, 2, 7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정년퇴직하기 힘들어요. 정년퇴직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분이 40대까지 이제 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직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3, 4가 7, 8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여자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부인한테는 별로 싹싹하지도 않고 가정적으로 착실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부인한테는 싹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아니 식당 주인이 자기한테 말도 안 시키는데 자기가 그냥 주인 사장님한테 가서 말도 걸고 하는데 왜 자기한테는 안 하냐 이거죠. 부인한테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들 교육 때문에 자기가 한 10여 년 넘게 떨어져 살아서 이혼을 안 했지 아마 같이 살았으면 이혼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인기가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물론 내 남편이 여자들이 인기 있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연예인뿐이 없어요. 인기인. 인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연예인이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 근데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싹싹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에 오면은 매일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거기다가 까다롭게까지 해서 부인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자식도 자기 아빠하고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매일 피곤하다고 누워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없어. 일하고 이거 딱 하나 있죠? 쟤 얼마나 소중해. 이 소중한 일을 양쪽에서 금이 금극목, 금극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때요? 체력이 바탕이 안 돼. 체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왜 깐깐하고 왜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다른 식당 사장님한테 가서도 그냥 그렇게 싹싹하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하냐 이거죠. 왜? 그리고 이 사람은 보면은 여자가 이름이 주변에 많아요. 이렇게. 주변에 여자가 많잖아. 선천운에서도 있고 이름에서도 있고 끝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남자는 자기 자신이 되게 인기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주변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성격이나 이렇게 심리를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을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주의 원리를 접목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름을 가지고 성격이나 심리를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보면 직장 변동도 되게 많죠. 직장 변동수도 되게 많아. 얼마나 간이 많아도 이렇게. 직장 변동수도 많지. 거기다가 또 어때요? 자기의 어떤 그런 건강, 뿌리. 그거는 일하고 달랑 하나 있는데 이게 다 그걸 받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부지런할 수가 없어. 끈기나 지구력이 약해. 그러니까는 외국에 가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이 공부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잘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겁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심리학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따로 이 심리 상담사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격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은 남한테는 되게 잘하지만 자기 부인한테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탈을 쓴 거지. 심리학자들이 쓰는 그런 단어가 있죠. 단어. 우리가 탈을 썼다. 혹은 가면을 썼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페르소나. 그게 라틴어잖아. 라틴어로. 페르소나. 우리가 가면도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하고 집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또는 배우자한테 대하는 태도 또는 직장 상사한테 대하는 태도 또 자식한테 대하는 태도 그런 것도 우리가 남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되게 집에서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할 거야. 이런데 집에 오면은 내 자식을 남의 자식 보듯이 하고 그게 뭐예요? 가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들은 막 그러잖아. 니네가 한번 살아보라고. 응?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그 사람 부인을 또 욕하죠.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신랑을 몰라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 또는 얼굴 생김새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미루어 알 수 있다고 우리가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외모를 지적을 해요. 응? 우리 이 한글 파동 성명학 통해서 이름으로 그 사람의 외면과 보이지 않는 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공부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름에 일리가 없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선천운에서도 일리가 없어. 응? 선천운에서도 일리가 없어. 이름에서도 이거 하나 달랑 있어. 응? 거기다가 또 90도 봐. 이 0이 90이 1, 2를 생해주죠. 근데 나를 생해주는 이 원천도 여기서 토국수 여기서 토국수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성도 약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이 첫 번째 강좌에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인성이 필요하다고. 응.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성이 뭐야? 인수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때요? 나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이 인성이 얼마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은 인성이 없잖아요. 다 약하잖아.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학교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많고 또 무엇이 무엇을 극을 하는지 그렇게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름 보험회사 직원들이 얼른 공부해서 이런 사람들 얼른 데려가서 보험 상품 빨리 빵빵하게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보험 들어봤자 이름에서 재물운이 약해가지고 보험도 좋고 들지도 못해. 제일 싼 거, 제일 작은 거. 이렇듯이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 또 일상생활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심리학자 융은 이런 페르소나를 갖다가 적응의 원형이라고 지적도 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얼굴 생김새가 개인의 어떤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명학을 공부한다거나 이 사주를 가지고 성명학을 공부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 아까 저기 뭐야, 저기 뭐 그 무역센터 뿌신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하고 볼 때 잔인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학자들도 뭐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 가지고 외모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 그렇다면 그 저기 뭐야 무역센터 그 잔인하게 사건을 일으킨 사람 누가 봐도 그 사람 인상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잔인한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은 했겠어요.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를 본다고 하는 이 심리학보다 더 한 수 위가 제가 가리키는 이 성격 심리 성명학이다 이거죠. 한참 더 발전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자신이 있는 거지. 그만큼 제가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이 선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별로 말도 잘 안 하고 저렇게 오사마 빈 라덴처럼 선하게 생겼는데 사건 사고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람들. 그 어떻게 얼굴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뭐 얼굴이 뭐 40대 이상의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올바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름도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쳤느냐 부족하냐 그런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얼굴하고 나타난 얼굴하고 그 사람의 성격하고 심리는 또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부인한테는 잘못하는데 외간 여자한테만 잘하니까 남편을 막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름에서 내 부인의 에너지, 또 재물이라는 이런 파동 주파수가 이 내담자한테 끼치는 영향은 그런 사회적이거나 또는 생물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체성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재성 때문에, 이 오륙 때문에 이혼해. 5, 6 때문에 파산하고, 그래서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부모님들도 이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그런 각 개인의 그런 생각과 행동, 그리고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가. 오죽하면 우리 손바닥으로 또 감정선도 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성격과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많아요. 관상으로도 보고, 수상으로도 보고, 뭐 예전에 또 뭐 어떤 분들도 지문,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아, 저한테 또 지문을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지문 갖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 저는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더,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은 안 했는데, 그 중에서 이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때요? 우리가, 관상은 그 사람 얼굴 직접 봐야 되고, 수상은 어때요? 그 사람 직접 손을 만져봐야 되지만, 지문도 그 사람의 손을 다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름은 어때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어때요? 딱 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차는 있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격과 그런 심리, 그런 것을 어때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임채라님 늦게 왔네요. 평간과 정간은 까르마입니까? 관성이 강력한 사주는 업보가 많은 걸로 봐야 합니까? 그것이 업보가 많은 까르마가 물론 관성일 수도 있죠. 근데요, 제가 이 부모님 오늘도 수업에서 제가 부모님 이제 이름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이제 항상 나중에 사주하고도 연결시켜서 이제 개명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강생들이 이제 본인의 자녀를 이름을 개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이제 이름을 갖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잘못된 것을 제가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 자녀의 사주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주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주에서 필요한 걸 제가 상담해 주면서 그 엄마의 사주를 보니까 분명히 그 엄마의 사주에서 신기가 강한 자식이 하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혹시 선생님 애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누구 좀 신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질문하는 이 딸이 신기가 있다고 무속인 집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의 사주에서 보는 내가 신기가 있다는 거하고 자식이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신기의 오행은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기에 대해서 어떠한 신을 모시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관성이 까르마이기가 쉽죠. 그렇지만 각자 개인의 사주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관이 없는 사람은 까르마가 전혀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사주에서 가지고 있는 오행에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 까르마가 다 틀려요. 근데 단순하게 볼 때는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뭐 심리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가 관성을 까르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관성이 없는 사람은 까르마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만 본다면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도움이 되시고 하죠. 질문을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어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성도 깨지고 비경겁도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집에 와서도 부인한테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바깥에 나가면 여자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인기가 되게 좋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여자가 다 내 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요거고,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